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저는 주저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벌써 세 번째 전화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아니,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소파에 몸을 묻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와 나눈 대화는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명절 인사, 생신 축하 전화, 그게 전부였습니다. 남편은 제게 어머니와 자주 연락하라고 말하곤 했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그날이 생각났습니다. 결혼 첫 해 추석이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시댁에서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서툰 솜씨로 전을 뒤집다가 몇 개를 태웠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무표정한 얼굴로 제 옆에 서셨습니다. 전도 이렇게 못 부쳐? 요즘 여자들은 다 이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친정엄마는 요리를 잘 못해도 괜찮다고, 천천히 배우면 된다고 늘 웃으며 말씀하셨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시어머니께서 부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긴장한 채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지은아, 네 어머님, 저기, 오늘 수고했어. 어색한 칭찬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고마워.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걸까요? 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지은이 어머니는 참 좋으시겠어. 딸은 살갑고 며느리는 차갑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온종일 서툰 솜씨로나마 최선을 다해 일했는데 제가 차갑다고요? 제가 뭘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겨우 그 말만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부엌을 나가셨습니다. 저는 그날 밤 남편 몰래 혼자 울었습니다. 시댁 화장실에서 소리 없이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시어머니와 거리를 뒀습니다. 최소한의 예의만 지키기로 했습니다. 명절에도 웃지 않았고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저에게 먼저 말을 걸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10년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중간에서 힘들어했습니다. 왜 어머니를 피하냐고 어머니도 나름대로 노력하신다고 말했지만 저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상처는 상처였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남편이었습니다. 근무 시간인데 전화를 하다니 무슨 일일까요? 저는 한숨을 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응, 무슨 일이야? 지금 시간 괜찮아? 할 말이 있어서.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어머니가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 치매 진단을 받으셨대.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치매라니요. 갑자기 아까 걸려온 시어머니의 전화가 떠올랐습니다. 3번이나 전화를 하셨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을까요? 얼마나 심한 거래? 아직 초기라고는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보호자가 자주 곁에 있어야 한다고 했어. 나는 회사 일 때문에 자주 못 가거든. 지은아. 남편이 말을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할지 뻔했습니다. 내가 어머니 간병을 하라고? 미안해. 부탁할 사람이 너밖에 없어. 제발. 전화기 너머로 남편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10년 동안 거리를 뒀던 시어머니를 이제 와서 제가 돌봐야 한다니요.
창밖의 빗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시어머니를 멀리했어도 남편의 어머니인 건 변함없었으니까요. 알았어. 내일 병원에 갈게. 고마워, 지은아. 정말 고마워.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시어머니와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학원에 다녀온 딸 서연이었습니다. 엄마 다녀왔어. 응, 어서 와. 서연이가 제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엄마, 왜 우울해 보여?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괜찮아. 서연이는 제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작은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일 할매 보러 가? 아이는 벌써 할머니를 보러 가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미리 말했나 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많이 편찮으시대. 엄마 할매한테 잘해줘. 할매가 엄마 싫어하는 거 아닐 거야. 아이의 순수한 말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8살짜리 아이도 우리 사이의 냉랭함을 느끼고 있었던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 병원에 가면 시어머니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10년 전처럼 또 상처받게 될까요? 두려웠습니다.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아, 지은아. 그 목소리는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남편이 준비해둔 시어머니의 옷가지가 담긴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0년 만에 시어머니와 제대로 마주하는 자리였으니까요.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어 문을 두드렸지만 선뜻 노크하지 못하고 망설였습니다. 심호흡을 크게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4인실 병실 안쪽 침대에 시어머니가 누워 계셨습니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시는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언제나 바쁘게 움직이시던 분인데 이렇게 조용히 누워 계신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어머님, 제 목소리에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반가움일까요? 아니면 당황스러움일까요? 잘 모르겠었습니다. 왔구나.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몸은 좀 어떠세요? 괜찮아. 병원 음식은 드실만 하세요? 그저 그래.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쌓인 거리감이 한순간에 없어질 리 없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옷가지를 꺼내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이 어색함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안 와도 됐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손을 멈추고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민수 씨가 부탁해서요. 제가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그래도 내가 오기 싫었을 텐데.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알고 계셨던 겁니다. 제가 시어머니를 피해왔다는 것을. 그런 건 아니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그걸 아셨을 겁니다. 하지만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간호사가 식사를 가져다 줬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부축해 앉혀드리고 식판을 받쳤습니다.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으셨습니다. 입맛이 없어. 조금이라도 드세요. 기운을 내셔야죠. 그래. 시어머니가 천천히 밥을 드셨습니다. 손이 떨려서 국물이 자꾸 흘렀습니다. 저는 휴지를 꺼내 닦아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피하듯 몸을 움츠리셨습니다. 내가 할게. 내가 안 해도 돼. 그 말에 저는 손을 거뒀습니다. 시어머니는 혼자 힘으로 식사를 마치셨습니다. 얼마나 불편하셨을까요? 하지만 저는 다시 도와드리지 못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시어머니께서 조금씩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갑자기 침대에서 일어나시려 하셨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세요? 집에 가야지. 시어머니한테 혼나.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저녁 준비를 안 했잖아. 빨리 가야 해. 시어머니는 젊은 시절로 돌아가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시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여기 병원이에요. 괜찮으세요? 병원? 왜 내가 병원에 있어? 혼란스러워 하시는 시어머니를 간신히 다시 눕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이런 증상이었나 봅니다. 시간과 장소를 혼동하신다는 것. 저녁 무렵 시어머니는 다시 조용해지셨습니다. 창밖을 보시며 무언가 생각에 잠기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옆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시어머니가 부르셨습니다. 저는 책을 덮고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네, 어머님. 너, 엄마 자주 보니?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네, 자주 뵙죠. 전화도 매일 하고요. 좋겠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우리 엄마 마지막도 못 봤어. 시집살이 하느라 친정에 한 번도 못 갔거든.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시어머니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는 그랬어. 며느리가 친정 가는 거 싫어했지. 시어머니가 허락 안 해주면 한 발짝도 못 나갔어. 나는 10년 동안 친정을 한 번도 못 갔어.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다는 정보를 받았을 때 시어머니한테 가게 해달라고 빌었어. 무릎 꿇고 빌었어. 그런데 안 된다고 하더라. 집안일을 누가 하냐고. 그렇게 우리 엄마 마지막도 못 봤어.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상상도 하지 못한 고통이었습니다. 그게 몇 살 때였어요? 25살. 결혼한 지 3년 됐을 때야. 25살. 지금 제 나이보다 훨씬 어렸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엄마의 마지막을 보지 못했다니. 그 아픔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 뒤로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 왜 더 빌지 않았을까? 왜 그냥 뛰쳐나가지 않았을까? 시어머니가 손으로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시어머니 생각을 했습니다. 엄마의 마지막을 보지 못한 그 상처가 평생 시어머니의 가슴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과거와 현재를 오가셨습니다. 어떤 날은 제가 누군지 알아보셨고 어떤 날은 제가 누군지 몰라 당황해 하셨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그날 시어머니는 또 젊은 시절로 돌아가셨습니다. 침대에 앉아서 혼자 중얼거리고 계셨습니다. 빨래를 또 다시 하라고 하네. 이미 3번이나 했는데 물이 차가워서 손이 얼얼해. 괜찮아, 참자. 조금만 더 참자. 혼잣말이었지만 제 귀에 다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혹독한 시집살이를 하셨는지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시누이가 또 잔소리를 하네. 내가 뭘 잘못했대. 미안하다고 해야지. 괜찮아. 다 견딜 수 있어. 저는 가만히 앉아 시어머니의 말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절을 보내신 분이었구나. 우리 딸, 아니 민수, 민수만 잘 키우면 돼. 그것만 생각하자. 시어머니는 아들 민수를 위해 모든 걸 참고 견디셨던 겁니다.
저는 그제야 남편이 왜 어머니를 그렇게 챙기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시어머니께서 정신이 또렷할 때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어머님, 옛날에 시어머니께 많이 힘드셨죠? 시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그때는 다 그랬어. 며느리는 사람 취급도 못 받았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견디셨어요? 견딜 수밖에 없었어. 도망갈 데도 없었고, 민수 아빠랑 민수를 생각하면서 버텼지. 시어머니가 창밖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러웠어. 너는 자유롭잖아. 하고 싶은 일도 하고, 친정도 자주 가고. 나는 그런 거 한 번도 못 해봤거든. 부러웠다고요? 응, 많이 부러웠어. 그래서 가끔 너한테 심한 말을 했나 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미안해. 내가 싫어서 그런 건 아니었어. 그냥 내가 못 가진 걸 내가 가진 게 부러웠던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미워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부러워했던 거였습니다. 자신이 누리지 못한 자유와 사랑을 가진 저를. 10년 전 그날, 어머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무슨 말? 딸은 살갑고 며느리는 차갑다고 하셨잖아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말을 아직도 기억하니? 네. 그 말 때문에 많이 상처받았어요. 시어머니가 눈을 감으셨습니다. 미안해. 나는 너를 딸처럼 대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우리 시어머니는 나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안 해줬거든. 그래서 나도 며느리한테 어떻게 다정하게 대하는지 몰라.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너한테 비난한 게 아니야. 나 자신한테 화가 났던 거야. 왜 나는 내 어머니처럼 딸한테 따뜻하게 못하는지, 왜 며느리한테 다가가는 게 이렇게 어려운지,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10년 동안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차갑다고 비난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며느리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걸 자책했던 거였습니다. 어머님, 미안해, 지은아.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가 손을 내미셨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손을 제대로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차 안에서 혼자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시어머니를 오해했다는 사실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응, 왜?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알았어. 그래, 미안해. 내가 어머니를 너무 몰랐어. 남편도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고마워, 지은아. 어머니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전화를 끊고 저는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응, 우리 딸. 무슨 일이야? 엄마 사랑해. 어머, 갑자기 웬일이야?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엄마가 고마워서. 전화기 너머로 엄마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제가 얼마나 축복받은 딸인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따뜻한 엄마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그날 밤 저는 시어머니 생각을 하며 잠들었습니다. 내일은 시어머니께 따뜻한 말을 건네보자고 다짐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더 큰 진실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그로부터 며칠 후였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병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간호사 2명이 시어머니 곁에 있었고
시어머니는 침대 모서리를 붙잡고 울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저는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간호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아침부터 계속 이러고 계세요. 자꾸 집에 가셔야 한다고. 어머님, 저예요. 지은이요. 시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저를 알아보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누구세요? 당신은 누구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 이름을 부르시고 대화도 나누셨는데, 저 지은이에요. 어머님 며느리. 며느리? 아니에요. 나는 집에 가야 해요. 엄마가 기다려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증상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이럴 때는 억지로 진정시키려 하지 마시고 환자분 말씀에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가시고 간호사들도 물러났습니다. 병실에는 저와 시어머니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울고 계셨습니다. 엄마. 시어머니가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엄마 맞죠? 저는 순간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자신의 어머니로 착각하고 계신 겁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쥐며 울었습니다. 못 빼서 미안해요. 가고 싶었는데 시어머니가 안 보내줬어요. 무릎 꿇고 빌었는데 제발 한 번만 가게 해달라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40년 전 그날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시던 그날, 마지막 인사도 못한 그날로. 엄마 아프셨죠? 혼자 얼마나 무서웠어요. 내가 곁에 있었어야 하는데.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는 알고 있어요. 딸이 오고 싶어 했다는 거.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40년 동안 삼켜왔던 눈물을 쏟아내는 것처럼. 얼마나 지났을까요? 시어머니가 조금 진정되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시어머니는 지쳐서 잠이 드셨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평생 안고 사신 상처가 이렇게 깊었구나.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리고 문득 제 친정엄마가 떠올랐습니다. 만약 엄마가 편찮으실 때 제가 곁에 없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바로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응, 우리 딸. 무슨 일이야? 엄마 건강하시지? 어디 아프신 데 없으시지? 갑자기 왜 그래? 엄마 멀쩡해. 걱정하지 마. 엄마 아프시면 꼭 말씀하셔야 해요. 알았죠? 그래. 알았어. 근데 너 괜찮아? 목소리가 이상한데. 괜찮아요. 엄마 사랑해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됐습니다. 엄마를 자주 볼 수 있다는 것, 아플 때 곁에 있어줄 수 있다는 것. 시어머니는 그 모든 걸 빼앗긴 채 평생을 사셨던 겁니다. 저녁 무렵 저는 시어머니의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서랍 안에서 낡은 노트 한 권이 나왔습니다. 표지가 해져서 언제 쓴 건지도 모를 만큼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무심코 펼쳤습니다. 일기장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일기장. 첫 페이지에는 1995년 1월 1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30년 전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오늘 아침 시어머니한테 또 혼났다.
된장찌개가 짜다고. 나는 분명 맛을 봤는데 눈물이 났지만 참았다. 민수 아빠가 보면 걱정할 테니까. 민수가 오늘 유치원에서 상을 받았다. 기특한 우리 아들. 이 아이 때문에 나는 견딜 수 있다. 친정에 가고 싶다. 엄마 얼굴이 보고 싶다. 하지만 시어머니께 말도 못 꺼낸다. 며느리 주제에 친정이 그렇게 좋으냐고 하실 게 뻔하니까. 페이지마다 시어머니의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러다가 멈췄습니다. 2015년 9월 30일, 10년 전 그날이었습니다. 오늘 추석이었다. 새 며느리 지은이가 와서 전을 부쳤다. 서툴렀지만 열심히 했다. 칭찬해주고 싶었는데 자꾸 옛날 생각이 났다. 우리 시어머니가 나한테 했던 말들이. 그래서 또 심한 말을 하고 말았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계속 읽었습니다. 저녁에 지은이한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다. 그런데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왔다. 지은이 어머니는 좋으시겠다고. 딸은 살갑고 며느리는 차갑다고. 말을 하고 나서 후회했다. 왜 나는 따뜻한 말을 못할까? 눈물이 났습니다. 계속 읽었습니다. 지은이가 울상이었다. 내가 상처를 준 게 분명하다. 미안해, 지은아. 나는 너를 딸처럼 대하고 싶었어.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우리 시어머니는 나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안 해줬거든. 그래서 나도 며느리한테 어떻게 다정하게 말하는지 모르겠어. 지은이 어머니가 부럽다. 딸한테 사랑한다고, 예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부럽다. 나는 그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런 말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내일 지은이한테 사과해야지. 내가 잘못했다고 말해야지. 그런데 용기가 안 난다. 또 이상한 말이 나올까봐 무섭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지은이가 나를 피하는 것 같다. 눈도 안 마주치고 말도 안 한다. 내가 미운 게 당연하다. 나도 우리 시어머니가 무서웠고 미웠으니까. 지은이한테 나도 그런 시어머니가 돼버렸구나. 다음 장, 또 다음 장. 10년 동안의 일기가 계속됐습니다. 2016년 3월 2일. 오늘 지은이 생일인데 축하한다는 말을 못했다. 어색해서. 바보 같은 나. 2017년 11월 5일. 지은이가 만든 김치찌개가 맛있었다. 칭찬을 했어야 했는데 괜히 잔소리를 했다. 왜 나는 이럴까? 2018년 5월 10일. 오늘 어버이날인데 지은이한테 전화가 안 왔다. 속상하다. 하지만 내 잘못이니 어쩔 수 없다. 내가 지은이를 먼저 밀어냈으니까. 2019년 9월 15일. 손녀 서연이를 봤다. 너무 예쁘다. 지은이한테 아이를 예쁘게 키웠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못했다. 어색해서. 2020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인데 혼자다. 민수한테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 외롭다. 지은이랑 손녀랑 같이 있고 싶은데 나는 자격이 없다. 일기장을 읽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10년 동안 저를 딸처럼 사랑하고 싶어 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표현할 줄 몰랐고 다가갈 용기가 없었던 거였습니다. 가장 최근 날짜를 봤습니다. 한 달 전이었습니다. 2025년 10월 3일. 요즘 자꾸 깜빡깜빡한다. 민수 이름도 가끔 잊어버린다. 병원에 가야 하나? 무섭다. 치매라면 어떡하지? 지은이랑 제대로 된 대화도 못 해봤는데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은데 제발 기억이 남아있을 때 지은이한테 진심을 전하고 싶다. 하지만 전화를 걸 용기가 안 난다. 지은이가 받지 않을 것 같아서 그 전화, 제가 끊었던 그 전화들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지막 기회를 만들려고 전화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3번이나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고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오해했습니다. 10년 동안 시어머니를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딸처럼 사랑하고 싶어 하셨는데 저는 그 마음을 전혀 몰랐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잠들어 계신 시어머니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눈을 뜨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어머님 마음을. 그때 시어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엄마 왔어요? 네, 제가 여기 있어요. 시어머니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저도 보고 싶었어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쥐고 다시 잠이 드셨습니다. 저는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시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일기장은 제 가슴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10년간의 진심이 담긴, 시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그 일기장.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병원에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직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어젯밤 다 읽지 못한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시어머니의 진심을 더 알고 싶었습니다. 중간쯤 페이지를 넘기다가 멈췄습니다. 메모지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필체로 적힌 글이었습니다. 지은이한테 하고 싶은 말 마이너스 용기 내서 꼭 전하기. 그 아래 항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1. 고마워. 우리 민수 잘 돌봐줘서. 2. 미안해. 너한테 따뜻하게 못해줘서. 3. 사랑해. 너는 내 딸이야. 4. 서연이 잘 키워줘서 고마워. 넌 좋은 엄마야. 5. 행복하게 살아. 나처럼 후회하면서 살지 마. 글씨가 떨려 있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쓰시면서 얼마나 용기를 내셨을까요? 하지만 끝내 전하지 못한 말들. 눈물이 또 났습니다. 저는 계속 일기장을 읽었습니다. 2021년 4월 8일. 오늘 지은이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민수한테 들었다. 우수교사상이라고. 축하해주고 싶었는데 연락할 용기가 안 났다. 지은아, 축하해. 너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시어머니는 멀리서 저를 지켜보고 계셨던 겁니다. 2022년 7월 15일. 민수 몰래 지은이 학교에 갔다. 아이들이 교실에서 나오는데 지은이가 웃으면서 아이들을 배웅하고 있었다. 저렇게 따뜻하게 웃는 모습을 처음 봤다. 나한테는 한 번도 저렇게 웃어준 적이 없는데 내 잘못이다. 시어머니께서 제 학교까지 오셨다니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2023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지은이가 민수한테 초콜릿을 줬다고 민수가 자랑했다. 며느리가 남편을 사랑하는 게 너무 고맙다. 우리 민수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야. 2023년 9월 1일. 서연이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입학식 사진을 민수한테 받았다. 서연이가 교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지은아, 우리 손녀 이렇게 예쁘게 키워줘서 고마워. 내가 좋은 엄마라서 서연이가 밝게 자라는 거야. 페이지마다 저에 대한 칭찬과 고마움이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제게 직접 말씀하시지 못했지만 일기장에는 10년 동안의 사랑이 빼곡히 담겨 있었습니다. 2024년 5월 5일. 어린이날. 지은이가 서연이 데리고 놀이공원 갔다는 사진을 봤다. 둘이 참 행복해 보인다. 나도 끼고 싶다. 지은이랑 서연이랑 손잡고 놀이공원 가고 싶다. 하지만 나는 지은이한테 그런 엄마가 되지 못했다. 2024년 8월 20일. 오늘 지은이한테 전화를 걸려고 휴대폰을 들었다.
번호를 눌렀는데 연결하기 버튼을 못 눌렀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냥 끊었다. 용기가 없는 나 자신이 한심하다.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기 직전에 쓴 것 같았습니다. 2025년 10월 28일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았다. 의사 선생님이 빨리 악화될 수도 있다고 했다. 무섭다. 아직 지은이한테 전하지 못한 말이 너무 많은데 이 일기장을 지은이가 언젠가 읽을 수 있을까? 지은아, 미안해. 10년 동안 너를 힘들게 했어. 나는 정말 너를 딸처럼 사랑하고 싶었어. 하지만 방법을 몰랐어. 우리 엄마한테 사랑받아 본 기억이 별로 없어서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더더욱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잊어버렸어. 너를 비난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 오히려 너무 부러웠어.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너는 따뜻하고 착한 사람이야. 그런 너를 며느리로 맞이한 게 내 인생의 축복이야. 내가 나를 싫어해도 괜찮아. 당연한 일이니까. 하지만 한 가지만은 알아줬으면 좋겠어. 나는 너를 정말 사랑했어. 딸처럼, 아니 딸보다 더 사랑했어. 내가 낳지 않았지만 너는 내 딸이야. 제발 행복하게 살아. 나처럼 말 한마디 못하고 후회하면서 살지 마.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그 말들을 꼭 하면서 살아. 그게 내 마지막 부탁이야. 사랑한다, 우리 딸. 미안하고 고마워.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저를 비난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딸처럼 사랑하고 계셨던 겁니다. 딸은 살갑고 며느리는 차갑다는 그 말. 저는 10년 동안 그 말을 며느리인 저에게 한 비난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자기 자신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딸 친정 딸에게는 쉽게 다가갈 수 있지만 며느리 시어머니 자신은 며느리에게 차갑게밖에 대하지 못한다고 자신을 자책하셨던 말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제가 얼마나 시어머니를 외롭게 만들었는지, 시어머니가 눈을 뜨셨습니다. 저를 보셨습니다. 이번에는 저를 알아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아? 네, 어머님. 저예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너한테 잘못했어. 아니에요, 어머님.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가 몰랐어요. 어머님 마음을 제가 전혀 몰랐어요. 미안한 건 저예요. 지은아. 어머님. 저는 시어머니를 안았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제대로 안았습니다. 사랑해요. 저도 어머님 사랑해요. 시어머니가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 손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지은아. 정말 고마워.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의 오해가, 상처가, 거리감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며느리가 아닌 딸이 되길 바라셨다는 것을. 그리고 저도 이제는 시어머니를 어머니가 아닌 엄마라고 부르고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더 이상 의무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보고 싶어서, 시어머니 곁에 있고 싶어서 갔습니다. 시어머니의 치매는 계속 진행됐습니다. 어떤 날은 저를 알아보셨고, 어떤 날은 저를 친정어머니로, 때로는 옛날 친구로 착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시어머니 곁에 있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를 부르는 호칭을 바꿨습니다. 엄마. 처음 그렇게 불렀을 때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보셨습니다. 뭐라고 했어? 엄마, 이제 엄마라고 불러도 되죠?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그래, 그래, 우리 딸.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시어머니의 그런 밝은 미소를 처음 봤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시어머니를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시어머니는 제가 누군지 잘 기억하지 못하셔도 엄마라는 호칭을 들으실 때마다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딸 서연이도 자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서연이는 할머니 손을 잡고 그림책을 읽어드렸습니다. 할매, 이 공주 예쁘지? 그래, 예쁘다. 우리 손녀만큼이나 예쁘네. 할매도 예뻐. 아이의 순수한 말에 시어머니는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어느 날 저는 시어머니께 일기장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일기장 읽었어요. 일기장? 네. 엄마가 10년 동안 쓰신 일기요. 시어머니가 당황하셨습니다. 그거 읽었어? 네. 읽고 많이 울었어요. 미안해. 창피한 거 다 봤네. 아니에요, 엄마.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셔서, 딸처럼 생각해 주셔서. 지은아, 저도 엄마를 사랑해요. 이제라도 말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주말에는 남편과 서연이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행복해 하셨습니다. 우리 서연이 많이 컸네. 할매, 나 이제 8살이야. 그래, 우리 손녀 다 컸네. 할매 기특해. 남편이 시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평생? 아니야. 너희가 있어서 난 행복했어. 시어머니가 우리 가족을 돌아보며 웃으셨습니다. 다들 고마워. 이렇게 곁에 있어줘서. 몇 달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의 증상은 점점 악화됐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병원에 가서 시어머니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옛날 이야기도 들려드렸고 제 학교 이야기도 들려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부분 제가 누군지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엄마라고 부를 때마다 따뜻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미소면 충분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 시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벚꽃 예쁘죠?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래, 예쁘다. 너도 예뻐. 엄마도 예뻐요. 고마워. 뭐가요? 내 딸이 돼줘서. 시어머니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나도 내 엄마가 돼서 행복했어.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저도 행복해요, 엄마. 엄마 딸이 돼서 행복해요. 시어머니가 제 등을 천천히 토닥였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창밖에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하늘하늘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응, 우리 딸. 무슨 일이야? 엄마, 저 요즘 행복해요.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시어머니와 화해했어요. 아니, 이제는 엄마라고 불러요. 그래, 잘했다. 친정엄마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지은아, 사랑은 늦어도 괜찮아. 지금이라도 전하면 되는 거야. 네, 엄마.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 딸, 너 정말 착한 아이야. 엄마가 자랑스러워. 고마워요, 엄마. 전화를 끊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닌 딸로 시어머니가 평생 바라셨던 그 관계를 이제야 만들었습니다. 늦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란 혈연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표현이 서툴러도 괜찮았습니다. 조금 늦어도 괜찮았습니다. 진심은 언젠가 전해지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며느리가 아닌 딸이 되어달라고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저를 딸로 여기고 계셨던 겁니다. 다만 그걸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시어머니의 낡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이 일기장은 제 평생의 보물이 될 겁니다. 엄마의 사랑이 담긴 10년의 기록.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서연이가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응, 엄마 왔어. 엄마, 할매는? 잘 계셔. 내일 또 보러 갈 거야. 나도 갈래. 그래, 같이 가자. 서연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가 제 목을 꼭 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 엄마도 사랑해, 우리 딸.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우리 딸에게는 절대 표현을 아끼지 않겠다고, 사랑한다고, 예쁘다고, 자랑스럽다고, 매일매일 말해주겠다고. 시어머니가 그러지 못해 평생 후회하셨던 것처럼 저는 후회하며 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봄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저는 병원에 가서 시어머니 손을 잡아드릴 거라는 것을, 엄마라고 불러드릴 거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엄마와 딸이었습니다.